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공식 명칭은 작가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한동훈, 현재는 법무장관이죠.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으로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이렇게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형사 7단독 정철민 판사네요. 그런데 구형은 한 1년 정도 1년 이렇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이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은 뭐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2019년 12월에 그 노무현 재단에서 또 유시민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또 2020년 7월 24일 MBC 라디오에 가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그런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취지 발언을 했었죠. 그때 반부패 강력부장이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이 반부패 강력부장, 옛날로 말하면은 중수부장이죠. 중수부장이에요. 그 센 중수부장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의문은 하나는 그 500만 원, 이 실형이 아니고 벌금형, 이거 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아까 유시민 작가라고 그랬습니까? 작가 맞네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니까 작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 어떤 뭐 좀 그런 대로 유명인이 그 어떤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출마까지 한 사람인데 전혀 반성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기하고 없고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거기도 아마 징역형이 구형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끝까지 안 하길래 법정 구속했습니다. 징역 얼마를 법정 구속해가지고 아주 그때 당시로서는 조금 센세이셔널한 거였는데, 이게 있죠.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판사들이 있죠.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범죄 자체를. 그런데 가볍게 보는 건 좋다. 그게 다만 뭐에 관련됐을 때만, 표현의 자유, 이런 데 관련됐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그 견해를 표명했을 때, 이거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그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 김부선 씨 사건,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명예훼손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허위 사실 이야기하면 더 가중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뭐 공공의 이익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겠지만 공공의 이익에 뭐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처벌을 엄하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이 말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걸 엄격히 제한해버리면 말을 못해요. 근데 다만 저는 아까 제가 말한 법정 구속시켰다는 사안이 있죠. 이거는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끼칠 만한 사람이었고, 그 피고인이. 그 다음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개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랬어요. 어떤, 그건 뭐 구체적인 걸 말하면 이제 판사로서 그 어떤 기밀을 누설하기 때문에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판사들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 형을 정할 때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어떤 공공의, 그게 물론 공공의 이익이 이제 그건 안 됐지만은, 그걸로 평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본인의 범행 동기가 어떠냐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있죠.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다. 어떤 국민이 반드시 뭐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다. 뭐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그 유시민 작가의 어떤 계좌를 들여다본 걸 국민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있다면 당연히 자기 진영에서 이 한동훈이를 그때 어떻게 쫓아내고, 그거는 자기들은 공공의 이익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하도 부르짖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개인의 이익이다 이거죠. 국민이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갖다가 꼭 알면 좋겠고 이런 분야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로서는 이런 걸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큰 영향력,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반부패 강력 부장이 내 계좌를 들여다볼 정도의 내 이런 사람이고, 이런 그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 정도로 나쁜 사람 쫓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뭐 강변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적인 이익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 의미가 거의 없는 그런 거다. 자기 진영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 이익이 아니고, 만일 이게 발표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이거는 동기가 안 좋다. 예, 선한 동기가 아니다. 뭐 죄를 받으면 선한 동기란 말이 뭐 좀 모순이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서 출발한 거는 저는 그래도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만, 자기 진영의 이익 혹은 개인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 이런 걸 한 거는 이건 악한 동기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비록 많은 판사들이 벌금으로 그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걸 한번 국민들이 명예훼손 500만 원 받았네? 이런 걸 볼 때 이런 일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엉터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뭐 별로 뭐 이것도 허위 사실이거든요.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 가중처벌 받는데 보통 명예훼손, 통상의 명예훼손, 진실을 말했을 때의 명예훼손과 다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큰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록 그 뭐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해가지고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는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있죠. 별로 뭐 사회적인,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관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좀 그렇지만 그거는 뭐 어떤 가십 정도니까 그냥 벌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여론 형성력이 커요.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리고 아주 뭐 좌파의 가장 그러니까요. 큰 스피커 아닙니까? 농객이고. 그 이런 사람이 나팔수죠. 오히려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있죠. 자기의 어떤 그런 영향력. 요새는 그 인터넷에 인플루언서라고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영향이 큰 사람들. 유시민 작가야말로 진보 쪽이라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영향이 참 큽니다. 이런 사람은 있죠. 말을 할 때 한 번 검토할 걸 두 번 검토해야 되고, 두 번 할 걸 세 번 해가지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실히 맞아도 좀 조심해야 되는,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로 확인도 안 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추측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실인 양 이야기 해가지고 한동훈 지금 뭐 법무장관, 그 당시에 반부패 수사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분명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는데 500만 원에 불과하게 했다는 건 있죠. 너무 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장관,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100만 유튜브를 갖고 있어서 사회 여론 형성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죄질이 나쁘다. 죄질이 나쁘다고 할 때는 이렇게 벌금형 할 때는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이 그렇게 판결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런데 이 형량 참작 사유로 유시민이가 뭐 개인한테, 한동훈한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사과를 했다. 그 노무현 재단 뭐 홈페이지인가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하나고, 한동훈이는 장관이 됐으니까 검사로서 명예가 회복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MBC가 그 시점에 있어서 그런 유사보도, 넘은 계좌 그걸 들여다봤다는 식의, 그것도 이제 허위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좀 믿었던 것 아니냐,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형량을 정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야 장관 된 것도 장관은 윤석열이가 시켜줬는데 왜 유시민이가 그 덕을 보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예. 그 장관이 됐기 때문에 뭐 별로 이제 명예가 회복된 거 아니냐. 그거는 정말 이 사건하고 논리적인 그러니까.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분을 예. 들었는데 결국 그 판결의 그 판사의 의도를 보면은 이거는 500만 원을 갖다가 선고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제가 한 재판에서 법정 구속시킨 거는 나중에 좀 과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정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집행유예 정도로 할 사안임에도 이 담당 판사가 이걸 벌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짜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말까지 들은 걸 보면은 오히려 결론을 500만 원을 만들게 한 이유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 법무장관 안 됐으면 그럼 실행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돼. 법무장관 안 됐으면 실행했는 건지 아니면 법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500만 원 한 건지 요걸 따져보는데 그 고교수님도 금방 웃었지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시민 작가가 있죠. 이 형 선고를 받기 전인가 한동훈 보고 사과하라 그랬다고 오히려. 하고 이제 받고 나서 예.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거는 이제 물론 판결에는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됐지만은 그런 상태의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리고 했다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그건 진심이 아니라 진심 전혀 그건 오히려 가중사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짓말로 마치 올린 거죠. 법원에 사과. 그 형을 정함에 그 좀 편히 보려고 그런 거라고. 그 이용한 거에 불과하니까 오히려 그걸 만일에 그 판사가 그런 진심을 안다면은 오히려 가중했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거는 뭐 그 이후의 문제니까 여하튼 이 판사가 있죠. 이 500만 원 한 거는 좀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동훈 측에서도 항고를 할지. 그건 검사가 해야 됩니다. 검사가 항소. 예, 항소를 할지. 유시민이는 이제 항소를 해갖고 무죄를 다퉈보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 측의 변호인은 유시민의 행태는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저는 항소심, 고법에 가서는 좀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 벌금형이 아니라 뭐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자유형을 과외한다 이건데요. 예. 아까 그 서울 서부지법으로는 저는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서부지법, 네. 서부지법. 그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형사 7단독이네. 예, 항소를 하면 고법에 가는 건 아니고 서부지법 형사 항소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예. 단독 판사가 한 걸 합의부로 가는 거군요. 단독이니까. 합의부라 안 그러고 항소부라 그럽니다. 예. 이 이제 법률 상식이 이제 보통 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뭐 그냥 까십으로 알려드리는데 그 서부지법 항소부 하는데 검찰이나 고소인 측이죠. 한동훈 검사 측에서 법무장관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시민 작가가 이 1심 판결 후에 한 언급들 이런 걸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은 네. 항소심 판결에서 뭐 자유형이 또 나올지 그다음 몰라도 벌금형이 더 증액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런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한 여러 가지 언급들 이 판결을 전후를 둘러싸고 한 언급들 이거는 분명히 유시민 작가한테 항소심에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은 실형, 뭐 자유형, 실형이 나오지 않겠다. 물론 뭐 집행유예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 벌금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도 또 참적이 되겠죠. 손해배상이.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에 관한 그 판결이 뭐 확정 안 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법원에 제출하면은 판결에서는 거의 승소할 것입니다. 예.
뭐 유시민은 그렇다 하고 백운규 네. 전 산자부 장관 얘기를 잠깐만 언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여기도 이제 산자부에서 당시 한전 발전, 산하에 4개 예.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발전소 사장들한테 사퇴를 모 국장이 가가지고 호텔에서 만나고 종용을 해갖고 네. 사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직권 남용 네. 혐의로 자유한국당 지금 그때 고발했죠. 예, 현재 국민의힘의 전전신이죠. 자한당이라고 그랬죠.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그동안 검찰에서 한 3년 2개월 정도 묵혀놨습니다. 예. 김은경 결과 보고 하자. 그 결과 보고 하자고 했는데 김은경 결과가 올 2월인가 1월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3월에 압수수색했고 얼마 전에 이 백운규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 9일날 이제 이 소환 조사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제 뭐 산자부뿐만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그 당시 있었던 전 다른 부처에 있었던 블랙리스트까지도 전반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사건으로 또 지금 네.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 블랙리스트가 전반적으로 사정 수사랄까 이런 것이 본격화되는 그런 신호탄으로 예.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그런데,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뭐 신호탄보다도 지금 할 걸 하고 있다. 아, 예. 그동안 묵혀놨다가 진짜 산삼이 상당히 오래 묵어가지고 지금 뭐가 될지 모르는데 예. 아니 이 사건 김은경 사건 안 들더라도 거의 뭐 유죄가 뻔한 네. 이런 사건을 검찰이 왜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해놨냐. 그건 김은경과 백운규의 어떤 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3월 달에 지금 다시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검찰도 이제 아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지금 그 국장 담당 국장 황모 국장. 예, 그다음 이모 차관 예. 전부 다 피자로 이인호 돼 있습니다. 차관이라고. 예, 피자로 돼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백운규 전 장관을 14시간 신문했다고 그래요. 예. 조사를 했는데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이 백운규 장관은 당연히 직권 남용으로 아마 또 기소될 것이고 그 밑에 차관이나 국장도 마찬가지 기소될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더 중요한 거는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인가요? 조현옥이. 신미숙하고 또 조현옥. 예, 두 지금 명이 주 독일 대사로 가 예, 있습니다. 그 지금 검찰의 조사가 왜냐하면은 조현옥이는 인사수석이고 예. 그 신미숙이는 균형인사 비서관이고. 그 지금 백운규 전 장관만 처벌한다 그러면 그까지라면은 14시간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 담당 국장하고 차관 이야기만 신문만 해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다 아는데요. 뭐 그 그럼요. 백운규 장관이 시키고 했다는 건 뭐 누구나 뻔한 거고. 그 국장이 그 밑에 있는 뭐 발전소 사장들 데다 놓고 사표내 그랬겠습니까? 우리 그럼. 저번에 그 저기 누굽니까? 그 대장동 사건에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표내라 했다고 황무성이 예, 그 유동규 그 목숨 그 단장 선택한 분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 시장이 안 했으면 누가 그렇죠. 자기가 그 했겠냐고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이 백운규 전 장관이 14시간 받았던 그 신호탄이라 그러면 이게 수사가 청와대로 간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백운규 장관한테 물어야지 예. 청와대에서 지시한 걸 그렇죠. 답할 수 있는 거지. 청와대 윗선이 그렇죠. 지시가 왔으니까 백운규 그러니까요. 장관도- 차관하고 국장한테 묻는 거는 장관한테 지시받은 것밖에는 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게 청와대 비서관이 한 거는 뭐 삼척 동자가 들어도 다 알 건데. 백운기도 살려면은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그러 하라고 지침이 내렸다. 민정수석실에서도 내라고 뭐 비서실장실에서 다 모르죠, 내렸다. 또. 또 산자부 그 담당 비서관이 전화가 왔다. 그럼 뭐 그 당시 정책실장이라든가 그 윗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수석인지 그러게요. 모르지 뭐. 그러니까 혹시 또 몰라요. 백운규 씨가 자기만 꼬리 자르게 하기 자기 선에서 예, 그럴 내가 뭐 어차피 처벌받는 거. 왜냐하면 백운규 씨는 자기가 어차피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요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일본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가겠냐. 누구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그 비서관들도 부르면은 내 위에 사람 비서실장이 시켰는데요. 그런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거기도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거든요. 조국 오고 둘이 다 예, 올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배공규 전 장관이 14시간 신문 받고 피의자로 소환돼 가지고 지금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한 거는 결국은 검찰에서 문재인 청와대 이까지 지금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